자, 광문중학교 여러분, 1학년 친구들, 오늘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수분포 표를 배웠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거를 바탕으로 그래프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개념 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면 도로변 지역 39세 환경 소음도를 조사해서 이런 도수보표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국가통계포털이라는 곳에서 2016년도의 자료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도로 주변에 도로 옆에 지역이니까 옆에 차들이 막 다니고 시끄럽겠죠. 그쵸? 그래서 소음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소음 측정기를 사용해서 소음도를 측정하면 이런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소음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이 숫자가 크면 소음도가 큰 거고요. 숫자가 작으면 소음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 지역은 최소한 데시벨이 45 데시벨 이상 나오는 것 같네요. 45 이상 50 미만인 그런 지역은 한 군데. 다음에 50 이상 55 미만인 지역은 6지역이나 되고요. 55 이상 60 미만인 지역은 9군데나 됩니다. 60 이상 75는 11군데, 65 이상 70 이상 3군데. 그래서 이걸 쭉 더하면 총 30군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요런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도수분포표. 자, 이런 표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자, 가로축에다가 이 소음도, 가로축에 소음도를 계급, 가장 작은 숫자부터 계급에 맞게 40부터 45, 45죠. 45부터 50, 50부터 55, 여기 50, 55, 그 다음에 55, 60, 65, 70 이렇게 요 계급에 맞게 눈금 칸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지역의 수는 1개부터 11개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그쵸? 이렇게 11개 이렇게 눈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어떤 걸 썼냐면 1번에 자, 소음도를 가로축에 썼고요. 세로축에는 요 지역의 개수, 요 개수가 지금 세로축에 와 있죠. 세로축에는 지역의 수. 세로축에는 도수가 옵니다. 도수, 개수, 도수 이런 거. 그래서 요 앞쪽에 나와 있는 요게 가로축, 세로축. 얘를 가로축에.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이 도수 이런 거는 가로, 세로. 그렇죠. 세로축.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45 이상 50 미만 지역은 한 개였죠? 그래서 여기 한 칸만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이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50 이상 55 미만은 지역이 6개다. 그래서 그림으로 6칸이 지금 색칠이 돼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그쵸?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5 이상 60 미만인 지역은 9개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자, 몇 칸 칠하면 되겠어요? 9칸 칠하면 되겠죠. 여기 8이랑 10 사이가 9겠죠? 여기를. 자, 9칸을 이렇게 표시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자대고 그리시면 돼요. 그 자대고 긋고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55 이상 60 미만인 지역은 9개다.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 이상 65 미만인 데는 도수분포 표에서 11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여기는 몇 칸 표시하면 되겠어요?
60 이상 65 미만. 그렇죠. 11칸. 여기까지가 10개. 여기가 10개니까 한 칸 더 가. 여기까지가 11칸이겠죠? 자, 자대고 여기 11칸. 자, 11칸을 직사각형을 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안에도 얘처럼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여러분 색연필로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색연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빗금만 그을게요. 자, 그 다음에 65 이상 70 미만인 지역은 세 군데니까 자, 3칸 위로 하나, 둘, 3칸 칠하면 되겠습니다. 3칸 칠합시다. 여기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그래프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그린 이러한 그래프를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자, 교과서 밑에 내려가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 이런 방법으로 그린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거?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서 만든 거. 자, 우리 히스토그램 그림 방법 여기 1, 2, 3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가로축에는 어떤 게 와 있어요? 소음도, 그쵸? 그 소음도의 계급의 양 끝값을 45 이상 50 미만, 50에서 55 미만 이런 식으로 눈금을 잘 표시를 하고요. 다음에 세로축에는 도수를 표시한다 그랬어요. 도수는 도수가 개수 이런 거죠. 몇 개 이런 게 도수예요. 지역의 개수가 1개, 2개, 3개에서 10개 요 개, 세로가 개, 도수가 오죠.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를 가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이 파란색 직사각형을 그려서 그래프를 완성합니다. 얘가 히스토그램이다. 자, 여러분 히스토그램을 볼 때 얘는요 0부터 해서 이게 눈금이 1, 2, 3, 4 한 칸씩 잘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얘 가로축을 보면은요 눈금이 5칸인 걸 알 수 있죠. 45, 52 한 칸이 지금 5인 거거든요. 5단위로 띄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0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칸이면 원래 그냥 5여야 되죠. 근데 여기에 0 다음에 바로 45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 표시가 지금 였는 걸 좀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 원래 수직선에서 0 다음에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5단위로 눈금이 5인 뭐 자다 이래도 0 다음에 5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5, 10, 15 이렇게 나와야 되죠. 50, 15, 20 그쵸? 만약에 이 히스토그램 그리려고 0부터 해서 5단위로 5, 10, 15, 20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45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죠. 저 뒤에 이제 40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5 겨우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요 앞에 넓은 공간이 다 낭비가 되죠. 그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해가지고 이 필요 없는 가운데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싹 갖다가 띵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이 물결 표시 두 개가 만나게 이렇게 만나게 붙이면 0,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한참 뒤에 잘라내고 그 다음이 45부터 딱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바로 가깝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요런 데는 잘라냈다 이런 표시가 요 물결 표시 두 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물결과 물결 사이에는 요런 생략된 부분 요런 것들이 잘라져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문제 1번 보면 서윤이네 반 학생 30명이 1년 동안 성장한 키를 나타낸 도수분포 표입니다. 이 표를 보고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거 직사각형 그리는 거였죠? 직사각형 그려봅시다. 자, 계급 0부터 4, 자, 표시가 이미 교과서에서 20까지 친절하게 다 해놨어요. 우리 직사각형 그려볼게요. 0 이상 4 미만인 데는 8명이다 그랬으니까 0 이상 4 미만, 여기 몇 칸? 요 계급에는 몇 칸 색칠해야 될까요? 그렇죠. 8명이니까 여기 8까지 색칠하면 되겠죠. 선생님도 자를 갖고 와서 8명 여기까지 색칠을 할게요. 짠. 이렇게. 그래서 직사각형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 이상 8 미만인 데는 10명이나 돼요. 4cm 이상 8cm 미만으로 성장한 친구는 10명. 자, 여기까지 10칸을 칠해야겠다. 자, 10칸 칠해봅시다. 짠. 선생님 살짝 삐뜬 거 같기도 한데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삐뚤지 않게 하면 좋겠네요. 자, 여기도 10칸을 칠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8 이상 12 미만은 9명. 8 이상 12 미만 9명이니까 몇 칸 칠해야 될까요? 그렇죠. 9칸 칠해야겠네요. 여기 9칸. 짠. 그렇죠. 9칸을 이렇게 칠할게요. 자, 그 다음 12 이상 16 미만은 2명이니까 2칸만 칠하면 되겠다. 2칸. 그 다음에 16 이상 20 미만은 1칸, 여기는 1명이니까 1칸. 자,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가 않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도수분포표를 또 다른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해가지고 방금 히스토그램, 이 막대기만 있는 거 히스토그램이었었죠? 자, 히스토그램에서 가운데 맨 위칸에 중앙에 가운데다 점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검은색으로 지금 교과서에 이미 점이 찍혀 있죠?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칸, 양끝 칸 가운데도 점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 지금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도수의 분포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요렇게 이 빨간 선들이 보면 다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육각형, 뭐 밑에까지 하면 칠각형, 그쵸? 약간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그린 요 그래프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 파란색 막대기 직사각형 그래프, 이 파란색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히스토그램이다 그랬어요. 히스토그램. 약간 막대 그래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으로 한 거는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이름이 이렇게 된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교과서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히스토그램 그린 데에서 각 위의 직사각형의 윗변, 위에 부분, 윗변에
중앙에 점을 찍습니다. 점을 위에다 이렇게 검은색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양 끝에 여기 도수가 0인 부분 있죠? 막대 그래프 없는데 이 파란색 직사각형이 없는데 양 끝에 또 중앙에 점을 찍습니다. 여기도 점을 찍어요. 양 끝에 도수가 0인 부분 거기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찍은 점들은 점을 선분으로 연결한다. 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자, 이제 밑에 특징을 보면은요. 히스토그램도 그렇고 도수분포 다각형도 그렇고 자료의 분포를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자료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쵸? 그 표보다는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리고 눈으로 보기 시각적으로 높이를 통해서 도수가 어디가 더 높고 낮은지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기 아주 쉽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시각적으로 나타내어주는 특징이 있다. 요게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입니다. 자료의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준다. 그 다음에 두 개 중에서 도수분포 다각형은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함께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막대기를 색칠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유행이니까 뭐 서울 지역 확진자 수랑 뭐 우리 경기 뭐 광명 지역 확진자 수랑 만약에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려면 두 가지를 하나의 이런 그래프 하나의 이 그래프 안에 표현을 하기가 어때요? 하나 칠하면 이게 만약에 서울의 확진자 수다. 그러면 이 날짜별로 확진자 수다 그러면 경기도 확진자 수는 여기 위에다 덧칠하려면 막 겹치고 안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은 지금 이게 빨간색이다. 그럼 경기도는 뭐 이만큼이다. 자, 막 겹치면 어때요?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고. 자, 여기 위에 이만큼이야. 덧칠했어. 자, 같이 동시에 나타내기가 불편하죠. 불편해요. 막 겹치고 이래서.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떻냐면 뭐 경기도 확진자 수는 이렇다. 아까 점들 찍어서 직선으로 연결한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었잖아요. 자, 이게 뭐 경기도다. 그러면 서울은 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됐다. 두 가지를 어때요? 동시에 그려도 비교가 더 잘 되고 얘처럼 뭔가 지저분하지가 않죠. 아, 이게 뭐 첫째 날은 둘 다 0인데 뭐 둘째 날은 이 파란색이 더 높고 셋째 날도 파란색이 높다가 넷째 날 돼서 빨간색이 더 높아졌다. 비교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자료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는데 그 중에서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두 개 이상의 자료의 분포를 함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나타낼 때 도수분포 다각형이 두 가지 함께 나타낼 수 있죠. 히스토그램은 두 개를 같이 그리면 막대 이 직사각형 색칠한 게 막 겹쳐서 파란색 이거 진하게 칠해보세요. 빨간색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는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함께 나타낼 때는 별로 좋진 않은데 얘는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함께 나타낼 때 그 함께 나타내기가 좋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히스토그램보다 더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두 개 이상, 뭐 세 개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겠죠?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함께 나타내고 비교할 때,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훨씬 편리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라든지 이런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은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찬성이랑 반대랑 막 같이 하나의 하나의 페이지에 이렇게 찬성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다음에 뭐 반대율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 같이 동시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빨간색이 올라갔다가 뭐 파란색이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의 그래프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함께 나타내서 비교할 때 도수분포 다각형이 더 좋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오른쪽 그래프는 민순의 반 학생 36명이 지난 주말에 웹툰을 본 시간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시오 그랬어요. 자,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는 거 사실은 엄청 쉽죠. 이 직사각형 위쪽에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는다. 중앙에 가운데다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고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찍고 도수가 0인데도 가운데 양 끝에 여기랑 여기까지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를 가져오세요. 자를 갖고 와서 자가 없으면 뭐 샤프심통이나 반듯한 걸로 이 점과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 점과 점을 연결, 점과 점을 연결, 연결, 연결. 자,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을 다 그렸어요. 그쵸? 1분 만에 다 풀었네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밑에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자, 오른쪽 그래프는 과학의 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 25명이 물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물로켓이 날아간 거리를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죠.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눈금을 잘못 봐서 틀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르게 찾아서 고쳐보세요. 이랬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는지 좀 찾아볼까요? 어디가 틀렸나?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기 어때요? 점 찍는 위치가 다 이 계급 구간에 지금 중앙에 찍혀야 되는데 얘는 중앙에 있지 않고 여기 앞쪽에 있죠. 그치? 8과 10 사이에 8 이상 10 미만 여기서 가운데 점을 찍어야 되는데 자, 여기 찍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앞쪽에 찍혀 있습니다. 얘는 X표 칠까요? X 치고 올바르게 고치라 그랬으니까 올바르게 고쳐볼게요. 이제 자를 갖고 와서 이 부분 틀린 부분 여기서 이 가운데로 그쵸? 선을 이어야 된다. 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올바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물로켓이 날아간 거리가 8m 이상 10m 미만 여기네요. 전체 학생의 몇 프로인가? 자, 8m 이상 10m 이상인 학생은 지금 몇 명이냐면 여기 눈금 5명인 것 같아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5칸. 자, 5명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25명이라고 했으니까 25명 중에 5명은 몇 프로인지
25명 중에 5명이죠. 5분의 1인데 퍼센트 몇 퍼센트냐? 그럼 이거는 곱하기 100. 100을 전체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할게요. 5일은 5, 5, 25 약분하고 또 5일은 5, 5, 20. 자, 이렇게. 그래서 전체의 20%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네, 영양 기르기 문제가 있는데요. 자, 하연이랑 선우가 편의점에서 1년 동안 판매한 사과주스의 월별 판매량을 조사했대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각각 나타낸 건데 그래프와 해석이 왜 다른지 토의하시오 이랬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하연이가 나타낸 거는 여기가 지금 구간이 지금 80, 160, 240, 320, 4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우가 한 거는 여기 보면 물결 표시 모양이 있죠. 여기 물결 표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부터 200 전까지 많이 생략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0부터 200까지 생략이 돼 있고 여기 200부터는 눈금을 10단위로 끊어서 210, 220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네요. 그래서 2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금의 단위 크기가 지금 차이가 커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하연이가 그린 그래프는 요 한 칸이 눈금이 40씩 되고요. 얘는 눈금 한 칸이 10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칸이 10인데 지금 여기가 생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0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지금 두 칸처럼 보이지만 두 칸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200인 거거든요. 여기가 그쵸? 여기가 5월에서 7월은 220인데 220이면 200이랑 비교했을 때 20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이 선우가 그린 도수 분포 다각형을 보면은 마치 높이가 2배 차이 나니까 도수가 2배 차이 날 것처럼 느껴지죠. 2배 차이가 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20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밑에가 여기가 지금 생략이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가 그쵸? 물결 표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하연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그린 게 선우의 지금 그래프. 여기를 다 자르고 요 부분만 확대해가지고 그린 게 지금 선우의 그래프인 건 거예요. 두 개가 그래프가 왜 다른지는 사실은 요 생략된 부분에 숨어 있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부분을 잘라서 한참 여러 칸 여기가 잘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다란 칸이 여기에 잘려져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